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2차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이 중국 반도체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국 역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 상승하면서 국내까지 훈풍이 불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각각 1.18%와 4.12% 상승하며 장을 마쳤고 코스피는 1.23% 상승한 2,907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1.96% 상승한 786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이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의 착공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한다는 기존 계획을 더욱 확장하면서 2030년까지 대형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착공하겠다고 밝히자 원전주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소식은 국내 원전업계의 호재로 꼽힌다며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가격 대비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목표액을 초과하며 흥행에 성공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도 이끌어냈다고 전하면서 전망도 밝게 예측했습니다. 여러 훈풍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6.46% 상승한 51,100원에 BHI는 9.02% 상승한 41,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발의하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법인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며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았고 5억 원 이상 자기 기본급을 충족하는 한국 법인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이 법으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적인 반응도 존재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촌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제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 소식에 IT센 글로벌과 아톤의 주가는 각각 21.34%와 10.9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올여름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유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백신과 치료제 등 코로나19 관련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서도 여름철에 유행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역 및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열린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5차 회의에서 인접한 국가들의 발생 동향과 예년의 여름철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올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청 자체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낮지만 6월 하순 이후 국내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수젠텍의 주가는 전일 대비 11% 넘게 상승했고 그린생명과학과 파루도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국내 증시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연고점을 갱신해낸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결국 코스피 2,9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장중에 이미 2,9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2,908포인트 선에서 오늘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3,000포인트도 머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 이 거래를 좀 살펴보면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이 마감 지수가 고점에서 머무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오늘 787포인트 고점 터치한 이후에 786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동향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은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담아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했는데요. 2,300억 원 담아냈고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매수와 매도 포지션이 조금 변경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결국은 1,600억 원 담아내면서 매수로 포지션 취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개인들이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었는데 오늘은 반대 현상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했던 이유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담아내면서 지수를 견인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900포인트는 돌파를 했고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주목받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보시면요. 오늘 자율주행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측에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12일 오스틴에서 시범 운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되면서 테슬라 주가 계속 상승 곡선을 이어갔습니다. 간밤에도 5%대 넘는 급등을 좀 이어갔는데요. 또 앨런 머스크 CEO도 간밤에 X의 영상을 하나 게시를 했습니다. 로보택시의 운전자가 없이 테스트가 진행되는 영상을 좀 올렸고요. 이런 기대감들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이었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에도 그런 기대감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다만 조금 정정을 해봐야 될 건 있는데요. 테슬라에서 사실 12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앨런 머스크가 장 마감 이후에 잠정적으로 22일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오스틴이 아니라 LA에서 로보택시를 런칭한다라고 정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안전을 좀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정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일정에 대해서는 열어두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은 당장은 디데이가 하루 남은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기간이 연장됐다라는 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계속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이어지는 시간에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권사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웰스파고에서는 비중 축소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증권사마다 의견이 조금 갈렸던 모습인데요. 이 밖에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영상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서 이게 테슬라를 매수해야 되는 핵심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테슬라의 우호적인 웨드부시 측에서는 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한 자율주행 그리고 유료 로보택시에 대해서 차질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힘을 조금 보태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CEO, 테슬라 이 앨런 머스크도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이야기했던 부분은 6월 28일에 이 첫 무인 출고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FSD를 이용해서 그동안 차량이 출고되었던 거를 무인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고객한테 무인으로 좀 배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 6월 말에는 이 유료 승차에 대한 서비스도 좀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까지도 시장에 기대감을 갖는 모습인데요. 다만 일정적으로 조금 남아있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붙었다라는 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건 라이콤이었습니다. 13%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밖에 SOS랩, 넥스트칩 7%에서 8%대 강세, 또 퓨런티어, 라닉스까지 일자리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승 탄력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어지는 시간 같이 한번 짚어보시고요. 다른 섹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는 태양광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앞서 5월에 태양광 관련주들 좀 급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미국에서 IRA 법안 개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 흐름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미국발 소식에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우선은 이 태양광 시장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태양광 기업들 최근에 계속해서 파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썬파워가 파산 신청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선노바 에너지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이 어려운데 왜 국내 관련주들 강세를 이어갔을까요? 그 이유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파산을 왜 했는지 좀 살펴보면 그동안 이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미국의 보조금에 굉장히 의지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IRA 법안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축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관세가 좀 높아지면서 이 장비 수입에 대한 비용도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원금에 좀 의지를 해왔던 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계속해서 저가 공세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받아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이 중국의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조금을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또 관세에 대한 리스크들이 더해지면서 파산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기업들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보조금 유지를 위한 로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들 간밤에 전해지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솔라엣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강했습니다. 여기에 앨런 머스크가 또 등장을 하는데 간밤에 또 한마디를 거들었죠. 이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만 할 줄 알아도 태양광이 이 미래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종목들 사실 국내에서 계속 기대감을 받는 부분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에너지 믹스, 신재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상황인데 태양광 어디까지 좀 짚어볼 수 있을지 이런 리스크들은 어떻게 좀 소화해내야 될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파로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정말 강했습니다. 22% 넘는 급등을 이어갔고요. 대성파인텍, 대명에너지, HD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일자리 강세가 이어졌다라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태양광까지 이렇게 짚어봤고요. 이어지는 시간 이제 3,000P에 대한 기대감을 앞두고 어떤 부분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봐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들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마케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김채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기분 좋게 코스피가 2,900을 넘기면서 제가 어제 이 방송에서 했는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올 하반기 안에 한 코스피 3,000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은 1,000포인트가 넘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럴 때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대형주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1등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이 씨가 되는 거면 3,000피 많이 좀 외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들을 좀 지켜봐야 될지 오늘도 가져와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출격 임박, 국내 관련주 들썩.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 테슬라 관련 소식에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정적으로 좀 변경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 부분 궁금한데요.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12일 날부터, 지금 오늘부터인가요? 이 자율주행 택시를,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또 연기됐습니다. 22일부터 한다고 그러고 장소도 이 텍사스 오스틴이 아니라 갑자기 또 이 요즘 말 많고 탈 많은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다고 하니 과연 제대로 이 테스트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론 머스크가 공격적으로 이제 이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무인의 그 자율주행 택시를 내놓겠다고 그랬는데 그 미국에서 그 법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강남에서 시범 테스트를 할 때 사람이 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예 그냥 이 로보택시는 사람이 안 타고 운전석에 타지 않고 하겠다고 그래서 이건 3단계가 아니라 거의 그 미국 자동차 안전국인가요? 거기서 발표한 4단계 이상의 거의 완전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가장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그 일본 도요다도 그 정도까지는 아직 2028년이나 넘어가야 가능한다고 그랬는데 2025년에 이렇게 도전적으로 내놓는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네요. 하여튼간에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 현대차가 지금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 더더욱 이게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 현대차도 좀 분발을 해서 뒤처지지 않고 이런 경쟁자들에게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죠. 현대차에서도 빨리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도 또 수익이 필요하니까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퓨런티어입니다. 테슬라를 고객사로 좀 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넥스트칩, 현대차를 또 고객사로 두고 있죠. 네, 테슬라향 퓨런티어, 또 현대차향 넥스트칩 이렇게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앞서서는 우선 테슬라가 조금 앞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두 종목 짚어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이 현대차를 엄청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차가 좀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이번에 연초에 자신들이 기존에 해왔던 자율주행 R&D 방법을 바꿔서 테슬라처럼 이 카메라를 중심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완성시키겠다고 해서 아예 연구하는 방법을 엎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정의선 회장이 말했던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장에 내놓겠다고 했지만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연구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죠. 라이다 중심에서 카메라 중심으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종목, 퓨런티어하고 이 넥스트칩은 두 회사 모두 이 자동차의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특히나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만들어주는 이 카메라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퓨런티어가 만든 공정 장비들을 삼성 전기나 또 LG 이노텍이 사가서 이 테슬라 자동차에 포팅이 되는 이 카메라를, 자동차용 카메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완전 자율주행하면 차 안에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가 12대가 장비됩니다. 그 이상 달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12대의 그 카메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정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프론티어에 대한 발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뜻은 이 프론티어의 실적은 이 테슬라의 실적에 연동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올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가 올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론티어는 테슬라의 실적과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스칩은 지금 현대차의 같은 모델의 또 하이엔드 모델의 이 넥스칩의 기술이 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다스나 또 ISP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좀 같은 모델에 대해서 하이엔드 모델의 이 기술이 포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좀 고사양의 좀 비싼 차에만 장비되는 것들인데요. 하지만 넥스칩이 갖고 있는 기술은 외부에 있는 아날로그 환경을 카메라가 받아들여서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이 자동차가 이 외부 환경을 파악을 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굉장히 중요도가 높이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 넥스칩에 대해서 이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좋게 평가를 많이 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두 종목을 잘 선택해 보시면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우선 오늘은 기대감을 받았던 자율주행인데 우선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테슬라 실적이랑 조금 연동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해주셨는데 사실 주가가 연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 넥스트칩, 현대차랑 같이 잘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파트너님은 두 종목 중에 어떤 거 픽으로 정해주실까요? 근데 좀 우리 입장에서는 넥스칩이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퓨런티어랑 비교를 해봐도 주가가 더 싼 편이고 넥스칩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에 이 넥스칩의 기술이 포팅된 자동차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채택하는 모델 수가 늘어나면 그 모델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수록 넥스칩의 이러한 반도체 칩이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니까 이 넥스칩은 그 모회사인 NCN이 좀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NCN이라는 회사가 그 블랙박스 쪽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별로 수익성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대규모로 적자를 내고 있고 결국은 이 말 뜻은 그 재무적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넥스칩을 매각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넥스칩에 대해서 NCN이 안 팔려고 하고 싶은 만 있겠지만 이 워낙 지금 NCN의 재무 구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넥스칩을 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A까지 생각하시고 M&A가 된다면 현대차나 기아 같은 회사들이 탐을 낼만 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을 기존의 라이다하고 정밀지도 중심에서 카메라 중심으로 테슬라 방식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칩의 기술이 더더욱 중요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칩을 좀 길게 보시면 더 좋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시면서 넥스트 칩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삿짐 싸 마라, 세종시 이전 둘러싼 여전한 기대감.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죠. 이런 부분들 오늘 한번 정책 테마 관련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조금 이야기 짚어보면 좋을까요? 지금 세종시로 천도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이 여러 차례 이제 이 신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장 대통령이 가서 업무를 보는 대통령실도 예전에는 청와대라고 3년 전에는 이제 있었는데 그 청와대를 아예 개방을 해버렸죠. 개방을 하면서 그 좋은 시설을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은 용산에 있는 걸 사용하긴 하지만 지금 최소 한 3개월 정도 수리를 거쳐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 이 세종시의 대통령실과 또 국회를 완전히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고 거기서 그런 거 완공이 되면 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실의 이전은 이거는 그 헌법을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천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걸 공약으로 대선 공약을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이나 이런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보시면 이 방산이나 무슨 이런 그 K 컨텐츠나 이런 쪽으로 주가가 어떤 날은 파란색이고 어떤 날은 빨간색이고 서로가 순환매를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쪽 세종시 이 천도 관련주들이 좀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 왔다는 점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 정책에 따른 테마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룡건설과 성신양에 가져와 주셨습니다. 두 기업 모두 이 충북 쪽에 본사를 좀 두고 있는 기업이죠.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계룡건설과 성신양에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두 기업 모두 여기 충청도권에 이제 본적을 좀 두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일단 뭐 계룡건설은 그 대전에 본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충청권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자랑하는 중견 건설사입니다. 매출 규모도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토목과 건축 양쪽을 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계룡건설이 지난번 이 행정수도 해가지고 저희가 제2청사를 이 세종시에 할 때도 이 계룡건설이 그 발주를 많이 받아서 공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 계룡건설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종시 천도나 세종시 뭐 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계룡건설이 가장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죠. 왜? 일감을 받아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룡건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충청권 지역 당양인가요? 거기에 이제 시멘트 공장을 갖고 있고 이 세종시 주변에 사업지들을 좀 갖고 있어요. 레미콘 공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충청도 지역에 특히 세종시의 행복도시라고 해가지고 이런 대형 그 건축 프로젝트가 발생했을 때 이 거기다 시멘트하고 레미콘을 주로 댄 게 이 성신양해입니다. 그것도 역시나 성신양해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 모두 이 지역에 그러니까 세종시와 세종시 인근 지역으로 수도권 이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감들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늘어나는 회사들입니다. 다른 뭐 유라테크나 그런 회사처럼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 자산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들은 직접 일감을 받아서 수익이 나는 회사라는 게 차이가 있죠. 네, 두 기업 모두 이 세종시 이전에 따라서 수혜, 또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는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픽해 주실까요? 네, 역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룡건설이 이전에도 이 행복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종시를 개발될 때 많은 수주를 받았습니다. 정부청사도 마찬가지고 그 정부청사에 올 그 관사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들 짓는 데도 그렇고 계룡건설은 실제 일감을 받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룡건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죠. 요번에 국회와 또 대통령실이 이전할 경우에는 여기 이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도 꽤 많아지게 됩니다. 이 국회와 함께 일하는 회사들도 같이 옮겨오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속 그 기관들이 이전해 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인구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의 주택이나 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계룡건설이 일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계룡건설에 대해서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계룡건설을 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김태우 파트너님 이 대선에 따라서 정책 수혜주들 계속해서 시리즈로 좀 가져와주고 계시는데요. 나 이렇게 새 정부 좀 들어서면서 내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보고 싶다, 전략들 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김태우 파트너와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은요, 우리 김태우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전략들 챙겨주실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나는 이 방법이 조금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1%대, SK하이닉스 3.9%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피단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강했던 종목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또 2차 전지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2%대 강세. 또 어제 강했던 조선과 방사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9%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9%대 급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좀 들어서고 있는 만큼 강한 매수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현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 중국과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프레임워크는 지난 6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결과와 제네바 합의를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으며 대통령이 승인한다면 바로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모든 과정의 핵심 목적은 중국과의 무역 확대에 있으며 히토류와 자석 관련 이슈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이 관련 수출 라이선스를 승인하면 미국의 수출 규제 이행 조치도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는 우리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전면적인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추가 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도 양측은 원칙적으로 양국 정상 간 통화와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회담은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진행됐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찾아왔고요.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이지만 실제로는 이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공사들의 이 M&A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연초부터 많이 시끄러웠던 뭐 그 한진칼의 M&A나 또 뭐 제주항공 뭐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또 이 TA항공 이것도 뭐 한참 이 항공업계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나서 그 위기에서 이제 다시 벗어나면서 이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신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유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항공산업은 지난번에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이후와
그러니까 이전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비용 항공시에 LCC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붐업을 하면서 해외여행 붐을 일으켰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항공업계 전체가 한참 많이 비행기를 빌리고 막 하면서 등치를 키워놨는데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항공 그 여객보다는 이제 항공 운송 쪽을 많이 강화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좀 비행기도 많이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버텨왔고 또 모기업은 이게 이 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막 쏟아 부어주면서 버텼죠. 하지만 그렇게 된 이후에 이 모기업들이 많이 부실화된 그런 특히 저비용 항공사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국적기가 될 만큼 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입니다. 이제 업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과 지금 현재 2025년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2019년은 코로나 직전의 해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항공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지를 갖고 지금 업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초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019년의 업황을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때 2019년보다 더 이 항공 이 산업 자체가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 말은 호황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시장에 뛰어들고 싶지만 이 항공사는 이 전형적인 신고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라이센스가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를 인수해서 이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M&A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한진칼 같은 경우는 최대주 지분이 그동안 코로나 때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증자를 하고 하면서 최대주 지분이 줄어들었고 그것 때문에도 적재적 M&A에 노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도 시장에서는 이 M&A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빨간불을 켜고 있는 AI 반도체 쪽이나 무슨 이 대통령 대선 관련 주들이나 이런 것 쫓아내기 바쁘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싸게 좋은 종목들이 나중에 진짜 얼마 있으면 크게 그 시세를 분출할 텐데요. 그때를 지금 쌀 때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방송을 해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공부를 해두신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항공업계의 잠재 매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회사들은 한진칼이 대표적입니다. 뉴스도 이미 많이 나왔죠. 호반건설 쪽에서 이 한진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장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진칼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주항공은 이 오너 기업, 그러니까 모회사인 애경그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태가 되는 애경산업도 매각하겠다고 그렇고 뭐 중부 CC라고 해서 이 애경그룹이 갖고 있는 아끼는 그 골프 클럽도 이제 팔기로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제주항공에 대해서 애착을 부리지만 결국은 애경그룹은 애경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제주항공도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티웨이항공입니다. 티웨이항공은 이 M&A 계약까지 맺었는데도 이게 이제 그 정부 당국에서 경쟁 당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내놓지 않아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정권 교체기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중요한 뭐 저비용 항공사의 1위가 바뀔 수 있는 이런 딜을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 유무가 따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좀 몸을 사리는 경우가 있죠. 자, 이제 이러한 항공업 속에서의 이런 M&A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새로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항공주 M&A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진칼 적재적 M&A, 제주항공의 모그룹 위기, 그다음에 TA항공의 인수자 시너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 M&A 관련 항공사 M&A에 대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공주의 M&A를 좀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 살펴보면 좋을지 앞으로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도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포트폴리오 같이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 항공주 관심 있으신 분들 종목과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김태현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략주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진칼은 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상향하는 차트를 이미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락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호반건설이라는 적자적 M&A 그 인수자 쪽이 나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그 인수 의지를 자기 지분을 늘렸다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즉 최대주인 조원태 회장 그쪽 측과 1.5% 정도로 확 지분율을 줄여놨습니다. 이건 언제든 적대적 M&A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회사의 그러니까 한진칼의 우호주주로 나서고 있는 이 한국산업은행 같은 경우 한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10% 지분을 공적 자금 회수 목적으로 매각을 한다면 그 매각하는 자본을 호반건설 같은 경우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블록딜로 한꺼번에 사버릴 경우에는 바로 최대주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 한진칼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한진칼에 대해서는 항상 뉴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호반건설이 지금 조원태 회장 측과 1.5% 지금 그 자사주, 그러니까 자사주를 이 노조에 매각을 하면서 이 우리 사주가 생긴 거죠. 우리 사주가 주주로서 나서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분율이 좀 벌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언제든지 적재적 M&A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진칼은 적재적 M&A가 발생했을 때 지분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묻지마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50% 플러스 한 주를 더 사야만 경영권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 식으로 묻지마로 그냥 매수를 계속 질러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지난번 이제 고려아연 할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런 부분이 한진칼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매수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25만 원인데 25만 원도 지금 현재 여기서 이 지분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가치는 간다는 것이고 그거는 한진칼의 자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국적사가 되면 우리나라 최대 항공사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노선에서 1위 하는 항공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은 그런 회사를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아직까지 이 애경그룹 쪽에서 이 제주항공을 살리기 위해서 애경산업을 매각하고 중부 CC라는 그 골프 클럽을 매각할 정도로 이 공을 들이고 있지만 더더욱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경산업이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화장품 국내 4위까지 했던 업체인데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값을 주고 사가려고 하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애경그룹에서도 점점 이 자금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이 제주항공 지분들을 모두 주식담보대출에 내놨습니다. 이 말 뜻은 이 제주항공 주가가 삐끗해가지고 주가 조금이라도 하락을 또 하게 되면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매매 나온다는 것은 제주항공의 경영권 지분이 걸려있는 지분이 시장에 흘러나온다는 말이 됩니다. 그 말 때문에 제주항공을 M&A 매물로 내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이 M&A 될 수가 있다라는 말들이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그 매수가 7,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800원 아주 짧게 제시해드리는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주가가 할인돼서 거래해야 되는 것이고 모기업이 바뀔 경우에는 제주항공은 그래도 저비용 항공사의 1위인 업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력을 무시 못하는 것이고 항공 업황 자체는 지금 개선되고 있고 살아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서 이 항공사들마다 모두 달러 부채를 지고 있는데 그 달러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기업 가치는 반대로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종목 얼른 저라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진칼과 제주항공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항공사들 한번 종목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은요,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이 뜨고요. 여기서 이런 항공사 관련한 전략이나 종목들 알려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는 또 이 방법이 조금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하나 더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TA항공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TA항공을 지배하기 위한 그 위에 TA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두고 그 위에 진짜 주인인 예림당이 있는 이런 구조로 옥상옥 구조의 지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노, 대명 소노라는 이 호텔 체인 회사들이 이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TA홀딩스라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적대적 M&A에 대한 위협을 했고, 하지만 여기서 예림당은 돈이 없습니다. 여기에 저항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쉽게 손을 들었고, 그래서 이 양수도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허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경쟁 당국에서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만 이 딜이 허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허가가 안 나오는 바람에 이 TA항공은 지금 M&A가 올스톱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 임시 요청을 연기를 해서 다음 주에 이 경쟁 당국에서 이 오케이 사인 나오면 그때 가서 양수도한 이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TA항공이 지금 현재는 주가가 좀 비리비리하지만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TA홀딩스를 매각을 해서 돈을 받는 2,700억 정도 되는 돈을 받는 예림당은 연일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제 공무원들도 일을 하기 시작했고, 즉시 이제 이 TA항공의 딜에 대해서 가타붙다 이 결정을 내려주고, 그러면 예림당은 실제로 한 2천 몇백억 대는 매각 대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 몇백억의 돈이 흘러가는 예림당 주가가 많이 올랐죠. 하지만 딜이 끝나고 나면 TA항공에 대해서 이 대명 소노가 새로운 주인, 든든한 주인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TA항공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던 매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TA항공은 주가 재평가가 발생할 겁니다. 매수 단가 2,200원, 목표가는 4,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050원 아주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TA항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 TA항공부터 한진칼 이런 M&A가 좀 재료로 묻어있는 종목들 한번 포트폴리오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촬영하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 뜨니까요. 여기서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또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과 이렇게 전략들 챙겨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오늘도 준비했는데요. 3,000P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시장에 불고 있는데 포트폴리오와 전략들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내일 이 시간에 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알찬 정보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